10월 4일 KMA 뉴스브리핑입니다. 사흘째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첫날부터 조국 국감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정책 관련 질의 답변이 집중됐습니다. 의사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오재세 의원은 충북의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고, 정의당 윤소아 의원은 정원이 없는 목포에도 의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은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문케어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의료량 증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비급여 영역이 늘어나는 한 보장률 70%는 물거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역시 건강보험 재정이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을 지적하고 무엇보다 문케어가 의료체계 시스템마저 무너뜨리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환자 안전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도 만들겠다는 답변도 나왔습니다. 라니티딘 사태와 관련해 식약처에 대한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죠. 이번엔 시민단체도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건강세상 네트워크는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의약품 안정성과 관련한 사건이 3차례나 발생했고, 모든 사례에서 유럽과 미국에서 먼저 안정성 문제가 감지됐다며 식약처의 뒤늦은 대처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약품 안정성 감시 계획 도입에도 선제적인 대응이나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식약처가 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중앙부처로서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금 기준을 약사나 간호사와 같은 직군으로 분류한 원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환송 조치를 내렸습니다. 통계 소득을 봤을 때 전문의를 약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과 같은 보건의료 종사자와 동일시하는 것에는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입니다. 2015년 6월 군의관으로 군복무를 하던 정형외과 전문의 A씨 차량을 B씨의 차량이 들이받은 사고가 났는데요. 이 사고로 A씨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피고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그 범위를 정하면서 남자 보건의료 전문가의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본 건데요. 사망한 피해자가 군의관을 마친 후 정형외과 전문의로 근무할 때의 소득을 기준으로 예상소득을 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할 수 있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수면에 드러난 전공의 폭행 피해 사례가 극히 일부라는 고발이 나왔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보고된 전공의 폭행 사례는 16건, 피해 전공의는 41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비슷한 시기에 보건복지부의 집계보다 약 3배 정도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협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3건의 폭행 관련 민원이 나왔고 설문조사에서도 전공의 10명 중 1명이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대전협은 제대로 된 신고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폭력 없는 수련 환경 문화를 위해 무엇보다 대전협이 대표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